안녕하세요. 구글 아트앤컬처를 이용한 미술 교육의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온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입니다. 구글 아트앤컬처를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. 해외에 있는 1200여 개 그리고 국내에 있는 몇 개 미술관들에 있는 소장품들을 구글이 직접 기가픽셀 카메라라고 하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술관과 박물관 내부에 있는 소장품들을 아주 자세하게 스캔을 해놓고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했고요.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. 이 프로젝트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그 누구나 정말 가기 힘든 곳에 있는 그림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,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반 고흐의 자신의 방을 그린 세 편의 연작 그림이 되겠습니다. 자, 구글 앤 아트앤컬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그림들이 컬렉션들이 모여져 있고요. 최근 들어서는 역사라든지 지리적인 중요성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. 이제 미술 영역에서 좀 더 확장되는 거죠. 자,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그림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은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여러분에게 반 고흐 그림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이미 한번 검색을 해봤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에 남아있네요. 자, 반 고흐를 클릭을 하겠습니다. 아티스트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미술관 역시, 컬렉션 역시 소개가 됩니다. 이건 구글이 큐레이션을 미리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여주리는 거고요. 가운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45개의 스토리들은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들에 섞여서 나오는 고흐의 그림들이 되겠고요. 그 아래쪽에 606개의 아이템은 모두가 다 고흐가 그린 건 아닙니다. 고흐와 관련된 그림, 내지는 이름에 고흐가 들어간 그림들이 여기에 모여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박물관의 이 실제 내부를 구글 스트리트 뷰를 이용하듯이 스캔을 해놓은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보실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는 직접 이 유저들이 만든 이 컬렉션들, 큐레이션 해놓은 작품들을 이렇게 아래쪽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큐레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림을 하나 클릭을 해보겠습니다. 고흐의 자화상을 클릭을 할 건데요. 자화상 그림을 보시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자세히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기가픽셀 카메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.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. 이 그림을 보시다가 난 이 그림을 갖고 싶다, 내지는 보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하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좋아요 버튼 기능이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왼쪽에 보시면은 페이보릿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게 되죠. 여기에는 여러분이 좋아요 버튼을 누른 작품들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게 됩니다. 자, 맨 위 상단에 고흐가 그린 자신의 방, 세 편의 연작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. 고흐가 고갱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이제 고흐 평생에 자신의 집이 처음 생긴 거였기 때문에 정말 많이 설레었고 흥분했던 모양입니다. 자신의 방을 꾸미기 위해 가지고 그 벽에 걸려 있는 그림들이 보이시죠? 요 그림들을 열심히 그린 다음에 몸져 누웠다고 해요.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를 침대에 누워가지고 끙끙 앓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. 내 방을 한번 그려보자. 그래서 이 세 편의 그림이 탄생을 합니다. 자,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현재 반 고흐 뮤지엄에 소장되어 있고요. 가운데 있는 그림은 시카고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의 복제라고 고흐 스스로도 불렀던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구조의 그림이 되겠고요. 마지막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다시 레플리카를 스스로 만든 그림이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그림, 두 번째 그림, 세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1888년, 1889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2년에 걸쳐 가지고 세 편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,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어느 게 언제 그려진 그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. 거의 같은 구도의 같은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 그림 속에 시기에 관련된 힌트가 숨어 있어요. 자, 창밖에 있는 햇살? 아닙니다. 걸려있는 옷? 아닙니다.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, 자, 첫 번째 그림입니다. 1888년도에 그린 그림이 되겠고요. 이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작은 풍경화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풍경화에 있는 그림을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풍경화에 나무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. 이 나무를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주변에는 그냥 평지만 있고요. 그리고 가운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. 자, 나뭇잎이 아직 완전히
무성하지는 않죠. 색깔도 진한 초록색은 아닙니다. 아마도 이제 곧 봄이 끝나고 이제 막 여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죠? 자, 요게 가장 먼저 그려진 그림입니다. 이 풍경화를 보고 알 수 있는 힌트인 거죠. 자, 그렇다고 하면은 두 번째 그림은 언제 그려진 걸까요? 자, 시카고 미술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나무가 훨씬 더 푸르고 진하게 그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완전한 한여름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. 자, 흥미롭게도 구글 아트앤컬처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해상도로 스캔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. 어떤 미술관에 따라서는 더 정밀한 해상도로 스캔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시카고 미술관에 그려져 있는 고흐의 그림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. 자, 나무를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나무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? 나무로 점점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이 정도만 해도 꽤 자세히 보는데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나무의 밑둥이 보이시죠? 초록색이 아니라 이거를 푸른색, 검푸른색으로 표현했다는 게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. 고흐가 그렸던 이 그림들, 금이가 있는 이러한 빛이 반사되는 이 모든 것까지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죠. 바로 구글 아트앤컬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. 자,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는 해상도 좋아지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인터넷이 좀 빠른 환경에서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요게 이제 중기에 그려진 그림이 되겠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그려진 1889년도에 그려진 조금 작은 사이즈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. 자,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? 나무가 아까 좀 무성했었죠? 그 나무가 나뭇잎을 모두 잃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나뭇잎은 모두 다 사라지고 이제 한 송이 나뭇잎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. 사실 같은 나무인지 다른 나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. 저는 미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.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고 이 방안을 많이 헤매봤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 세 편을 놓고서는 최소한 그 시기를 짐작할 수는 있어요. 저만의 마킹이 있기 때문이죠. 자, 고흐가 그린 그림 속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. 왜 그림자를 그리지 않았을까요? 천재 미술가가 그림자를 그리지 않았다는 건 좀 신기한 일이죠. 학생들과 나눠야 될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고요. 역사상 고흐가 그렸던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세 편의 그림이 한 자리에 모인 거는 단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구글 아트앤컬처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이 세 편을 한 자리에 띄워놓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. 정말 너무너무나 축복받은 자료입니다.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저희 구슬러들, 구슬을 전문적으로 깨는 교육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구글 아트앤컬처를 통한 고흐의 방 그림 세 편을 살펴보았습니다. 재밌게 살펴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